자,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제가 여러분한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 예, 사랑니를 이쪽을 뽑았습니다. 근데 일반 사랑니면은 이렇게 금방 났는데 이 특수한 사랑니다 보니까 이렇게 금방 나는 사랑니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뽑은 지 그냥 일반적인 사랑니 그냥 뽑으면 그냥 병원 다시 안 가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게 특수 사랑이다 보니까 일주일이 지난 오늘 시점에서 또 한 번을 더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 사랑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생살을 찍고 그 안에 뭐 뼈를 제거를 해서 이렇게 그 사랑니를 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아직도 부어있긴 부어있어요. 그 부어있는 것뿐만 아니고 사실 오늘 이제 점심 때 밥을 먹을 때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만 씻고 오른쪽으로는 전혀 씻지를 못했어요. 저를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쪽이 아직 아픕니다. 그래서 발음이 좀 부정확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조금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실 금방 전에 강의를 한 두 개 정도 찍다가 지금 새로 찍는 겁니다. 이유는 강의를 잘 찍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학교 방송실에서 지금 방송 테스트를 하나 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그냥 새로 찍고 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부터는 녹화할 때 방송이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복장 혹시 보이시나요? 그쵸? 반팔이죠? 여러분들도 날이 많이 더워진 걸 느낄 겁니다. 이번 주 월요일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방송 찍을 때 긴팔 입었었는데요. 지금 수요일인데 갑자기 날이 더워져가지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화학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화학에 보면은 연력학 제2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미리 알고 있는 학생도 아마 있을 건데요. 많이들 방송에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연력학 제2 법칙을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고립된 계에서는 엔트로피가 감소하지 않는다. 즉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일어난다입니다. 사실 이걸 우리들한테 대입해 볼까요? 여러분들 3월 학기 초에 고등학교 올라간다. 신나는 마음, 설레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그래,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중학교 때보다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던 친구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그러한 마음 아직도 굳건히 지켜가고 계신가요?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형태, 즉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형태, 그 무질서도 증가하는 것은 공부에서는 그거죠.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그렇지 못한 마음이 좀 더 많이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EBS 온라인 클래스 각 과목들 듣고 있는 것도 수강도 좀 느슨해졌을 거고요.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전부 다 열심히는 아마 안 할 겁니다. 우리 옛말에도 보면 사실 그런 말이 좀 있습니다. 작심삼일, 그 다음에 또는 새살벌을 여든까지 간다. 이런 것도 사실 그 화학에서 보는 엔트로피에 대한 법칙을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얘기한 거 아닐까 싶은데요. 물리학에서 보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관성이 계속 힘을 붙어 나갈 때 그것은 고등학교 3학년 때 큰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날 더워지면서 여러분들 많이 해이해졌을 겁니다. 꼭 여러분들의 엔트로피, 무질서도가 증가하지 않게끔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로도 이제 화학에서는 그거를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꼭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단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은 다항식 거의 대단원의 막스를 내려가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이죠. 인수분해입니다. 제가 학기 초에 그랬었죠. 일단은 다항식은 사실 이 인수분해 근을 구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는 모든 과정이 사실 일단은 다항식입니다. 즉 인수분해만 할 수 있으면은 모든 거를 다 마스터한 거고요. 인수분해 이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앞전에 배웠던 다항식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 다음에 앞에 나머지 정리, 인수 정리,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만 인수분해를 제대로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수분해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지금 스쳐 지나가야 되는 것은 다항식의 곱셈입니다. 짧게 얘기하고요. 이제 나중에 공식 나온 것들이 있다고 이거 곱셈 공식이라고도 하는데요. 다항식의 곱셈 할 때 했던 내용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반추하면서 머릿속에서 되새김질하면서 들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꼭 그래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곱셈 공식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곱셈 공식은 인수분해의 역의 과정을 거치는 거다. 근데 여기서 반대로 마찬가지겠죠. 인수분해는 뭐입니까? 곱셈 공식의 역의 과정입니다. 앞전에서 곱셈 공식 할 때는 이걸 먼저 쓰고서 얘기를 했었죠.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를 곱한 것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것은 전개해가지고 인수. 앞전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죠. 이 각각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인수라고 한다. 그래서 인수라는 것은 이런 간단한 당시의 곱, 이런 인수들의 곱으로 나타내는 것을 인수분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를 하면 이거를 당시의 곱으로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한다라는 게 인수분해입니다. 곱셈 공식은요, 이런 인수들의 곱으로 표현된 식을 전개를 해가지고 다항식으로 표현한 것을 곱셈 공식이라고 합니다. 자, 인수분해의 방법적인 분류입니다. 이거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인수분해를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라는 게 공식으로 머릿속에서 입력되는 게 아니고 입력돼서 이렇게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출력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냥 습관처럼 쓱 하는 사실 그런 과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외울 필요 없고요. 그냥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이쪽 인수분해 단어에서 배우는 것들은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때, 그 다음에 지난번에 앞전에 곱셈 공식 하면서 외웠던 그런 공식들을 그대로 이용하는, 즉 가장 간단한 형태의 인수분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변형하거나 치환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이따가 이제 강의 찍을 때 또 마저 하도록 할 건데요. 뭐 식을 변형하거나 치환하는 이유는 그 식이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잠깐만, 제가 앞전에 곱셈 공식 할 때 그런 얘기 했었는데요. 여러분들 배우는 지금 고등학교 교육과정상에서 배우는 곱셈 공식 또는 인수분해 공식 같은 경우는 복잡하지 않은 형태를 지닌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복잡한 형태는 저희가 국가 수준의 시험에서 수능이나 평가원 출제에서 출제가 이루어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 나오는 것도 사실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런 식을 변형하거나 치환하는 문제 유형들을 그냥 치환하지 말고 풀으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이따 풀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단원은 인수정리와 조립제법입니다. 앞전에 배웠었죠, 여러분들. 인수정리. 인수정리 뭐죠? 기억나신가요? 그쵸? 나머지가 0인 나머지 정리라고 했죠. 즉 나머지 정리의 특수한 형태꼴. 근데 그게 나머지가 뭐다? 0이다. 그래서 뭐 만약에 알파를 넣었을 같은 경우에 그러면은 x-알파가 이거의 인수가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따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립제법을 통해서 인수정리를 통해서 알파라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네. 그러면 그거 알파로 나눈 것들에 대한 조립제법으로 목을 써가지고 나머지들을 나머지들을 인수분해할 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장치입니다. 즉,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한다면 또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이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인수분해하는데 너무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일단 인수분해 공식 먼저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자, 두 가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 공식과 곱셈 공식은 자유자재로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도 뭐 외우진 않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질 겁니다. 그런데 하다 보일 때 자연스럽게 외워지지 않는다라면은 억지로라도 조금은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외우지 말고 일단 모를 경우에는 일단 꼭 전개를 해보십시오. 전개를 해본 다음에 암기를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여러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분들 몸에서 자연스럽게 체득, 몸으로써 얻게 될 것입니다. 너무 외워야 된다라고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사실 8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곱셈 공식 할 때 반대로 써졌어요. a제곱 플라마이나 2ab 더하기 b제곱 같은 경우 다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그래서 a 플라마이나 b의 전체에 대한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 더하고 빼고, 그 다음에 뭐 이거 같은 경우도 3번도 할 수 있고요. 4번 같은 거 쉽게 할 수 있죠. 5번, 6번, 7번, 8번 같은 거 여러분들 아마 좀 다 배웠던 것들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는 곱셈 공식 할 때 전개 여러분들 한번 해보라고 그랬고 그때 해줬기 때문에 굳이 제가 직접 지금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뭐 이런 건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보면은 이거에 대한 파생된 문제들을 치환하거나 변형하는 문제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머릿속으로 이게 이거지 라는 생각을 꼭 할 수 있게끔, 즉 그러려면 이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8개 정도만 알고 있으면은 국가에서 출제되는 시험, 수능, 평가원, 교육청력평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별 무리 없이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인수분해의 방법적인 분류에서
인수분해 공식 이용하는 것은 뭐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변형하거나 치환하는 것,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수정리나 조립기법에 대해서 지금 이어서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끊고 가겠습니다.